네, 산타입니다. 오늘이 26일, 8월 26일이고요. 지금 6시 5분. 외기 온도가 25.5도. 여전히 덥습니다. 아, 여기 공원에서는 또 부부끼리, 또 아들하고 엄마, 어, 같이 운동하는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쉽다. 부부끼리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운동하는 게. 아, 요즘에 그 연대 명예교수님 중에 문종인 교수인가? 그 한평에서 매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명사 초대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평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강의.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역사적인 이벤트 등을 통해서 왜 평화가 중요한 건지, 우리 최소한 남북한에 있어서 남한이 가져야 될 스탠스와 북한이 거기에 화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어떤 남북 간의 전체적인 평화에 대한 스탠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폭력적이고 되게 좀 어그레시브한 내용의 경색 국면이 전국을 이끌어 나오고 남북 간의 꽤나 큰 소모전이다 라는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깊이 공감하고 그분의 의견에 여태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내용 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라든가, 그죠? 이후에 벌어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이상 국가에 대한 어떤 희망의 원초를 설명하는 수준 높은 강의였어요. 수준 높은. 무슨 열린 사회의 적들인가 하는 책에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위정자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정책들이 열린 사회의 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면 모든 게 다 합리화된다는 이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분이 소개한 책들 중에 하나가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를 설명하면서 비엔나 체제인가요? 1800 나폴레옹과 그 대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결국 보나파르트가 패배하잖아요. 영국에 의해서. 그죠? 그 1811년부터 오스트리아의 그 재상이었던, 총리였던 메테르니라는 아주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불세출의 어떤 외교관이죠.
그 10년간 벌어진 유럽 사회 내에서의 아, 균형 외교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 꽤 오래된 논문이에요. 헬 키신저의. 근데 이제 그 문정인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지만, 왜 메테르니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추출하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그나마 최소화시키면서 유럽 사회, 중부 유럽을 균형화시켰던 그의 정책이 왜 100여 년간 유럽을 1차 세계대전 이전 직전까지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균형 잡힌 외교를 했는지에 대한 메테르니의 외교정책을 설명한 책이라는 거죠. 평화라는 거는 전쟁국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그거였어요. 폭력적인 지도자는 어느 체제에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됐든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그죠? 독재자가 됐든 이후에 패배한 어떤 집단의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가혹하고 아주 전멸적인 내용의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2의 전쟁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내용이 설명하더라고. 이제 회복된 세계라는 이제 요 헨리 키신저. 이분 뭐 나는 베트남전과 그 소련이 붕괴할 당시에 그가 했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던 거지. 그가 이런 나폴레옹의 비엔나 협약, 대불 전쟁에 대한 어떤 외교에 대해서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처음 들었고, 뭐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포커싱은 그거라는 거지. 균형 외교가 가지고 있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적을 완전하게 부시지 않아도 어떤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해서 일본 말로는 뭐 미나고라시, 그죠? 완전히 제거하지 않더라도 그 균형을 깨트리는 순간 거기서 오는 그 폭력의 씨앗이 더 무섭다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책이어가지고 너무 좋아. 가끔가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오스트리아의 그 메테르니에 대한 내용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한 3분의 1 정도 읽어나가는 거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청강을 했을 때, 저희가 교육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런 어떤 감동 깊은 영향을 받는 강의가 분명히 있어요.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왜냐면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그날의 컨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쏟아낼 때 이 강사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악영향을. 열심이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그래서 그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평화가 왜 중요한지,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뉴라이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고 계셨던 그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영향은 상당히 많았던 차에 다시 교차해서 이 문정인 교수의 그 평화의 이론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인데, 두 극단적인 그 내용을 다 봤을 때 이렇게 소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육사 교수님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나서 유튜브 활동에 극우 활동으로 꽤 오랜 세월 하셨던 분이죠. 그분을 픽업했던 게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이셨던 정규재라는 그분이죠. 그분 통해서 사실 뭐 많은 뭐 뉴라이트들이 올라왔어요, 사실. 근데 현재 이제 그분은 윤 정권과는 대척을 두고 있죠. 놀랍게도 이갑재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뭐 김문수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뭐 동하고 어떤 정권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다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준비되지 않은 자기 행정에 대해서 어떤 행정부 수반으로서 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서 그를 픽업한 게 바로 그 전 정권이잖아요. 지금 그 대척되고 있는 놀라운 반전이죠. 역사라는 게. 그와 같이 정규재라는 분에 의해서 픽업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조갑재는 정규재를 픽업했고, 정규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픽업을 했어요. 복고일 씨도 만약 건강했으면 많은 목소리를 냈을 거고, 사실 그분에 대한 영향력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현재는 이영훈 교수라든가 대표적인 그 식민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기는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용훈 교수예요. 서울대학 경제학과 경영학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 퇴임하셔가지고 뭐 많은 진보주의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 지표들, 특히나 구한말의 고종이 1910년 한일 합방 이전의 인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구, 그리고 1945년 패망했을 때의 GDP, 한반도에서 GDP와 그 이후 48년 정부 수립, 50년 한반도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 뭐 4.19, 5.16, 45년에 있었던 GDP를 우리가 복구한 시점이 1965년인가 69년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되게 설득력 있지. 이영훈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다른 유명 명사들이 있지. 그건 우리가 잘했고 거기에 막 납득할 말고 설득력 있고 뭐 깨름직해요. 솔직히 일제가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데이터, 우호적인 데이터를 우리한테 배출했을까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인구를 늘게 한 거는 신민들이 살기가 좋아서 그랬기 때문이고, 구한말보다 GDP 지수가 얼마나 높았던지 1960 몇 년이 될 때까지 45년 패망 전에 한반도에서의 GDP가 회복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설득력이 있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으나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이론들이 이원 교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현재 국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48년의 건국이냐, 우리 그 이전에 있었던 김구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국외에서 벌어졌던 우리 단체에 대해서 건국 이념이 맞는 것이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헌법 정신에 맞고. 48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단지 기술적인 부분이지, 정통성에 대한 거는 그 이전에 한일합방 이후에 있었던 우리 명사들이 외부에서 만들었던 그 단체가 우리를 정통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뜬금없지만 뭐 무거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평화론, 그리고 양극단에 있는 두 이론을 비춰봤을 때 굳건한 국방과 그걸 기반으로 한 노련한 외교를 통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붕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통합될 수 있는 합의를 보자는 문정인 교수, 어떤 시점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폭력에 의한 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상당히 더워요. 오늘 또 한 5km 또 뛰었는데 오바를 했는지 땀이 비 오듯이 나네. 네, 사입니다. 스타트했습니다.